일단은 대표적으로 네. 요즘 가장 유행하는 거 있죠. 상인업체 트래픽. 요즘 트래픽 말이 많죠. 저는 이 트래픽을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 네네. 트래픽이 마약 같은 걸 가지고 네네. 한번 쓰게 되면 끊지를 못해요. 제가 얼핏 듣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내부 정보. 네, 내부 네. 3, 4월 달에 그 네이버가 지금 보고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청계 스마트 스토어 컨설팅 해보니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네. 요즘 가장 유행하는 거 있죠. 상인업체 트래픽. 요즘 트래픽 말이 많죠. 저는 이 트래픽을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네네. 트래픽이 마약 같은 걸 가지고 네네. 한번 쓰게 되면 끊지를 못해요. 이게 많은 대표님들이 작년 말쯤에 상인호출 그 검색 모직이 좀 바뀌면서 트리 모델로 바뀌면서 상품명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그냥 잘 분석을 안 하고 쓰셔도 네. 상위 노출이 있어요. 판매나 리뷰 건수가 맞으면 다른 지수가 높으면은. 네네. 근데 그때 그 작년 말부터는 바뀌면서 적합도 지수라고 하죠. 그 연관도가 떨어지면은 무조건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그 당시 때도 컨설팅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대표님들이 다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 대표님들이 이런 키워드나 이런 통찰력이라고 하죠. 이게 네. 없기 때문에 왜 내려가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잘 상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모델이 적용되고서부터 점점점 내려가니까 기존에는 상위에 있을 때는 잘 팔리니까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점점 내려가니까는 매출은 내려가고 매출은 또 안 생기니까 더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트래픽 프로그램이라는 걸 딱 듣는 거죠. 옆에 있는 지인이 뭐 트래픽 딱 쓰니까는 3페이지에 있던 게 1페이지로 바로 가더라. 저도 이거 트래픽이 진짜 마약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루아침에 잠깐 상위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할 수가 없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얼핏 듣는 걸 말씀을 드리면 내부 정보. 네, 내부 네. 3, 4월 달에 그 네이버가 지금 보고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트래픽을 쏘신 분들은 쏘고 있는 분들은 딱 뜨끔하실 거예요.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듣는 얘기로는 네. 3, 4월 달부터는 이제 좀 그 트래픽 프로그램이 잘 안 될 거고 만약에 그걸 썼던 것들이 이제 아마 네이버는 항상 본보기로 좀 몇 군곳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날려버리죠 스토어들을. 네, 스토어 날려버려서 이게 네이버 통계 쪽 들어가면은 트래픽 쏜지 안 쏜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본보기로 요것을 제 생각에는 스토어 날릴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진짜 몇 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상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데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어요. 해명할 수 있는 게 없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증거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안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심해야 될 요소가 유튜브와 강의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 좀 살짝 뜨끔하지만은 냉정하게 얘기해주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튜버가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분께서 오징어라든지 냉장고든지 그거를 가지고 매출을 분명히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말이 대표님한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게 진짜 똑같은 매출 내려면은 그 유튜버가 판매했던 상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유튜버가 판매했던 그 진행했던 광고라든지 마케팅을 똑같이 퍼포먼스 할 수 있으시면은 대표님도 분명히 똑같은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그게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유튜버나 강사분들 강의 듣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들으실 거라면은 같은 카테고리 내가 화장품을 판다 그러면 화장품 쪽으로 판매를 많이 만들었던 분 그런 분들 영상을 봐야지. 보통 대표님들이 브랜드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 브랜드 있는 상품이 아니신데 유튜브에서 브랜드 상품을 이렇게 리셀로 하는 게 좀 한창 유행이 있었잖아요. 네네. 브랜드 상품을 리셀해서 판매했던 그 노하우를 대표님 상품이 브랜드도 아닌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계시고 저 그거 진짜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로 해서 안 되시니까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상품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싱이 진짜 저한테도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거든요. 이 소싱의 기준이 있을까요, 대표님만의? 일단은 기준이라고 말씀 여쭤보시면은 네. 일단 잘 팔리는 거 가져와야죠. 그쵸. 그거는 진짜 기본인 것 같고. 그렇죠, 기본인 거죠. 상품 당연히 대표님들이 소싱하실 때 그냥 아무 상품이나 가져오는 거 아니실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도매국에서 탑백에서 제일 높은 거라든지 쇼핑 검색해봤을 때 이미 잘 팔고 있는 것들 당연히 못 팔고 있는 것들을 안 가져오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잘 팔고 있는 상품을 가져와서 소싱을 하실 텐데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좀 그 대표님들마다 그 컨디션을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상품을 가져왔을 때 내가 이거를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그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지 그 상품을 가져와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만약에 볼펜 같은 경우가 다 바이럴 쪽으로 판매를 해야지 좀 매출이 나오고 소싱을 했을 때 성공을 해요. 네. 근데 그 대표님은 근데 바이럴 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네.
뭐 블로그 체험도 할 줄도 모르고 뭐 카페도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러면 그분은 소싱을 가져와도 못 파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찰력, 자본,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이 많은 분들은 소싱을 할 때 단가 싸움하는 것들, 상위로 올라갔을 때 리뷰나 구매 건수가 낮거나 아니면 상세피해가 좀 이상하더라도 가격만 저렴하면 대체로 잘 팔리는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상품들을 소싱해서 가져왔을 때 좀 잘 팔리죠.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거는 잘 팔리는 거고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상품을 가져왔을 때 내가 상위 노출을 하고 잘 팔리는 구조까지 올리는 할 수 있는 그 상품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신박한 방법인 것 같은데 네. 내가 지금 메타인지를 해서 내 능력이 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과 판매에서 나의 장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장점이 잘 먹히는 상품들을 소싱해라. 대신 전제는 잘 팔리는 제품들이라는 전제 하에 그렇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소싱을 하다 보면 항상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팔고 싶은데 이걸 가져와서 근데 팔 방법이 없어. 지금 너무 잘 팔려. 그러다 보니까 막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진짜 이 제품 가져와서 잘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잘 팔았던 카테고리들을 계속 라인업을 늘려서 파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잘 파는 상품을 계속 가져와서 파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는 잘 팔리지만은 내가 가져왔을 때 못 파는 경우가 보통 그런 경우예요. A라는 사람은 되게 잘 팔아요. 네. 근데 그 상품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잘 파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상품을 잘 팔리냐고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른 자본을 막 투자했는데 안 팔리는 거죠. 네네. 그런 것처럼 남한테 잘 팔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져왔을 때 소싱이 잘 팔리는 거는 좀 드물죠. 근데 잘 팔린다면은 잘 파는 사람은 컨디션하고 제 상태하고 똑같은 거죠. 아, 진짜 이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참 같은 상품인데 엄청 죽었던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 사람이 건드리면 엄청 잘 돼. 막 몇 년 동안 안 팔리는 상품들이. 네. 그런 경우도 봤었고 저도 안 팔릴 것 같았는데 또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생각보다 잘 팔렸던 상품도 많았고 잘 될 것 같았는데도 가져와 봤는데 안 됐던 상품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진짜 상품과 나의 그 궁합도 있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좀 자세히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좋은 소싱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셀러들이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럼 저희 온라인 업계 진짜 공식 질문이에요. 대표님만의 칼 한 자루는 무엇일까요? 가지고 있는 칼 많은데 그중에 하나라면은 저는 데이터 분석과 키워드 분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걸 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런 볼펜을 제가 판매를 해요. 네. 오늘 이 볼펜에 대해서 데이터 랩 다들 아시죠? 데이터 랩이라든지 아니면 이 볼펜 판매하셨던 분들 보통 대표님들이 볼펜을 판매를 오실 때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볼펜을 팔았던 그 키워드 데이터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네이버 쇼핑을 상담일 때 가장 잘 팔리는지 아니면 뭐 체험단을 했을 때 가장 잘 팔리는지 그런 이동 경향을 네. 파악하는 분석하는 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키워드마다 사람들의 행동 패턴들과 흐름이 있을 텐데 그거를 분석을 해버리는 게 대표님의 또 능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네. 대표님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제 능력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품을 하나의 예시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감귤을 대표님의 칼 한 자루로 분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풀 수 있을까요? 사실 귤 같은 경우는 시즌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판매가 되게 쉬운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네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귤은 이렇게 사계절 내내 다 팔리는 게 아니고 과일 같은 경우는 그 시즌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 기억에는 12월 겨울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12월에 그래프가 확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상품 등록을 보통 많은 대표님들이 그 잘 팔릴 때 상품을 등록을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상품 등록하고 그때서야 막 다른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지만은 그때는 이미 귤을 판매하시는 분들 이미 리뷰가 많이 쌓이는 분들이 다 상인을 먹고 있기 때문에 늦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시즌 상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12월에 잘 팔린다 그러면은 보통 한 10월 달쯤에 상품을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케팅 방법을 해서 12월이 되기 전까지 내가 상위를 올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 10월이나 11월 때는 귤을 아무도 안 팔기 때문에 네. 제가 상위 노출하는 이런 비법들을 조금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네요. 진짜 이 시즌 제품이. 그쵸. 우리가 이미 이 키워드 분석만 미리 해놓고 어떤 키워드가 언제 올라갈 건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네. 미리 선점을 해서 좀 올릴 수가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대표님의 칼 한 자루의 키워드를 분석하는 능력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맞습니다. 네. 저의 칼 한 자루는 뭐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표님은 진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엄청 분석을 심도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를 이제 내일 만약에 기억이 다 사라져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데 네. 저도 이게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요즘 사실 키워드를 정말 쉽게 얻을 수가 있잖아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판다랭크라든지 네.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쉽게 하는 키워드들은 좀 쉽게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직접 막 찾아보면서 막 소비자들이 이거 검색한다면 이거 검색하겠지 이런 식으로 막 찾았던 키워드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내 키워드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 네. 진짜 이 키워드에 대한 분석력도 한 번쯤은 이 대표님의 말씀을 빌려서 좀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또 그런 말씀도 부연적으로 드리고 싶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대표님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이제 초보 셀러분들이 많은데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K라는 사이트에서 컨설팅을 많이 했었고 네네. 정부 지원 사업으로 강의 많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소상공인 분들에서 강의 많이 이슈를 했었습니다. 1000분이 넘는 대표님들을 컨설팅하면서 만나보니까는 네. 그동안 너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것도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그러니까 가이드를 안 읽는 분들도 계셨고 판매하는 방향도 잘못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동안은 온라인 클래스를 안 만들었었어요. 강의만 하더라도 대표님들 어느 정도 알고 오실 거 생각을 했죠. 네. 대표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 대표님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클래스를 이번에 와디즈에서 한번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클래스를 오픈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관련된 데를 해서 클래스를 처음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하게 할 예정입니다. 저도 들어도 되나요? 네. 펀딩 제가 펀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매자들이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표님 아까 사전에 미팅을 했는데 진짜 꼼수 하나도 없어요. 꼼수 없이 가는 법을 좀 지향하시는 분이라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본질과 정통과 전공이 뭘까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인데 꼭 저도 듣겠습니다. 꼭 약속드리고요. 그럼 진짜 저희 초보 셀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만 해주시고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거면 어떻게 보면 네이버 생태계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가이드라인하고 네. 이용 약관 네. 그리고 공지사항을 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 네. 네. 왜냐면은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공지사항에 아시겠지만 모음전 한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이버는 하루아침에 바꾸질 않아요. 보통 공지사항으로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얘기를 해줘요. 어떤 생활건강 쪽이죠. 이제 모음전 할 거다. 그래서 썸네일하고 상품명 그 옵션 최상단을 안 맞추면은 상품 다 내려버리겠다. 네. 한 달 전에 공지를 했는데도 대표님들이 공지사항을 안 보셔가지고 네. 하루아침에 상품 사라졌다고 막 전화 엄청 오셨거든요. 제가 다 보면은 그 카테고리인 거예요. 대표님한테 대표님 공지사항 안 보셨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보신다고. 진짜 어떻게 보면 네이버라는 스마트 스토어를 할 거면 네이버라는 생태계부터 이해를 하려면 그 안에 있는 규칙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가 먼저죠. 진짜. 먼저죠. 네, 진짜 오늘 대표님이 진짜 거의 유료 컨설팅급으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시작하는 것부터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과 관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진짜 예민한 이 트래픽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스마트 스토어 사실 다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다 지키고 이거가 진짜 전 정석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